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이제 정말 악몽 같은 6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됐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전반기 9경기 남은 가운데 이번 주 원정 6연전 부산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요 6연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롯데도 뭐 KT에게 루징을 당했고 삼성도 키움에게 스윕을 당했지만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LG도 기아에게 루징을 당했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맞대결을 치르면은 정말 이 분위기 안 좋은 팀끼리의 맞대결은 뭐 한 팀은 정말 다시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3연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루징이나 스윕을 당한다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를 다시 또 잡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의 위닝 시리즈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나아가서 전반기 9경기 남았잖아요. 최소 5승 이상은 해야 된다. 뭐 비 소식이 없고 이제는 계속 이 무더운 여름의 순위 싸움이 계속 된다지만 마지막에 이제 키움 3연전까지 합쳤을 때 우리가 연속 위닝을 못하고 3승 3패로 끝난다면은 키움전에서 또 위닝을 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9경기를 봤을 때 5승 4패 정도 하면 우리가 전반기를 또 마치고 후반기에 다시 선두를 넘볼 수 있는 혹은 선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순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7월 1일 오늘 또 프리뷰 3연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3연전 사직 원정으로 떠납니다. 에르난데스와 데이비슨 오늘의 선발 투수들은 예고가 됐고요. 내일은 임찬규와 감보와 마지막 날은 손주영과 이민석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기대가 가는 선수는 손주영입니다. 왜냐면 에르난데스 그냥 불안하죠. 임찬규 선수는 지난 롯데전에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주영 선수에게 조금 더 저는 기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3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는 2승 1패를 하려면 에르난데스와 임창규가 나온 두 경기에서 1승 1패하고 손주영 나온 경기에서 1승을 챙겨서 2승 1패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롯데의 선발 투수 데이비슨, 감보와 이민석, 이 롯데 외국인 원투펀치와 이민석이 나오는데 사실 데이비슨과 감보아 뭐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기복이 좀 있다지만 일단 LG 트윈스에게는 처음 만나는 좌투수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민석 선수도 지난 맞대결에서 우리가 쉽게 공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가 타격이 지금 사이클이 또 안 좋잖아요. 그 상황에서 좀 어려운 선발 투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주자가 출루했을 때 집중해서 득점권에서 좀 살려주는 그런 타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직에서도 혈투가 있었잖아요. 1승 1패를 했는데 이번 원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일단 1승 할 수 있을 때 확보를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올 시즌의 엘롤라시코를 생각하면 창과 방패를 딱 놓고 봤을 때 LG 트윈스는 방패고 롯데는 창입니다. 물론 롯데도 투수력이 뭐 최악은 아니고 LG도 공격력이 최악은 아닙니다. 지금 뭐 못 치는 타자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근데 두 팀이 딱 붙었을 때는 역시 LG 트윈스는 투수력으로 막아야 되고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 타선의 힘으로 또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롯데 투수진을 보면은 LG 트윈스 맞춤 좌투수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선발이든 불펜이든 데이비슨과 감보아가 1, 2차전 선발 투수로 나오고 홍민기와 정현수는 지금 불펜에서 거의 뭐 전천후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좌투수들을 좌타자가 많은 LG에게 붙일 롯데자이언츠고, 사실 오른손 투수 쪽을 봐도 롯데가 아무리 공격력이 좋다지만 LG 트윈스 타자들이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 투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 윤성빈, 최준용, 이민석이 또 윤성빈과 최준용은 불펜으로, 이민석은 선발로 나오는데 요 선수들 LG 타자들이 정상 컨디션이면 공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지금 LG 타선이 특히 중심 타선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수들의 빠른 볼을 과연 공략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고, 그래서 창이 이렇게 때리는 창이 아니라 창으로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롯데 투수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반대로 이제 방패를 든 LG 방패로도 팰 수 있거든요. LG 타선이 사실은 지난 뭐 한 달 동안 이 네 명의 선수가 거의 이끌었죠.
신민재, 박혜민, 김현수, 그리고 문성주 선수입니다. 이 4명의 선수가 그래도 좀 잘 치면은 중심 타선이 아무리 버스 타고 묻어가도 그래도 조금 승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롯데 선수들이 사실 이 김현수 선수 정도를 빼고는 신민재와 박혜민, 문성주가 안 좋을 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의 타격감이 돌아왔기 때문에 롯데가 투수들이 조금 버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격력이 좀 무뎌졌다지만 그래서 좀 생각을 비틀어 봤을 때 우리도 롯데 마운드를 좀 방패로 두들겨 패는 공략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길 바라고 대신에 롯데도 투수진이 만만치 않다는 거. 예, 그래서 오히려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흐름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르난데스가 나오는데요. 에르난데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번 주입니다. 주 2회 등판을 하고 사실 롯데, 삼성전은 에르난데스가 두 경기 다 잘 던졌는데 이번에는 또 라팍에서 던지기 때문에 어떻게 던질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롯데전도 에르난데스가 좀 잘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경기를 잘 던져야 이 선수에 대한 교체 얘기를 조금 더 미룰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3경기에서 다 합쳐서 10이닝도 못 채웠습니다. 보통 이제 3경기 15이닝을 해야 평균적으로 한 5이닝은 던졌나 할 수 있는데 5이닝도 못 막았다는 거죠. 3경기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헤드샷 퇴장 1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부진했고 왜 에르난데스가 부진할까요? 저는 이유를 보면은 삼성전과 그렇지 않은 경기들의 차이라고 봅니다. 삼성전 좋을 때는 포심 위주로 가고 또 커버를 던집니다. 포심 커브 위주일 때 가장 잘 던졌어요. 그러다 이제 가끔가다 슬라이더 던지고 가끔가다 체인지업 던지고 하는데 포심과 커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다른 구종을 던지다가 실투 나오고 뭐 난타를 허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차라리 치리너스가 잘 던지고 있으면 에르난데스 그래 맘 편하게 좀 바꾸자 할 텐데 둘 다 못 던지니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에르난데스가 참 고민인데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한 이번 주에 등판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직구와 커브 위주의 피칭을 해야 된다. 역시 직구와 커브가 살아나야 되는데 특히나 직구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이 패스트볼이 에르난데스가 실투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한가운데로. 근데 한가운데 던져도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위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구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직구 승부에 어려움을 겪어서 자꾸 도망가려다가 이제 실투 나오고 맞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구를 어디에다 던져도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에르난데스의 특유의 직구 구위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 타선을 보면은 황성빈 선수와 장두성 선수가 빠졌습니다. 롯데 타자들은 대부분 컨택이 좋고요.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은데 이 시작점의 역할을 하는 리드오프 선수들이 바로 황성빈과 장두성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로 무조건 뜁니다. 사랑률이 높습니다. 득점권의 주자가 가고 나머지 뒤에 롯데 타자들은 컨택만 톡톡 가져가도 점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롯데 타격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이 1번 타자 자리를 채워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동혁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황성빈과 장두성처럼 출루를 하고 이 선수는 또 선구안도 이 두 선수보다는 좋기 때문에 굉장히 1번 타자로서 더 적합한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이 좀 빠져있는 롯데고 사이클이 내려온 선수들도 있지만 역시 김동혁을 시작으로 전준우, 레이에스, 고승민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중심 타선이 무섭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투수들이 특히나 김동혁 선수가 공을 좀 잘 고른다.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면서 맞는다고 다 안타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비 위치만 잘 잡으면 이 선수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야수들이 조금 집중을 해서 이 선수 잡는데 좀 잘 총력을 기울이면 롯데 타선도 어느 정도 좀 실점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선 한 달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문보경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5월 사직에서 이 두 선수가 문보경은 시리즈 5할 치고 오스틴은 3할 3푼 3리 치고 그 이후로 이 한 달 동안 부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진짜 시기적으로 딱 잘라서 봤을 때. 근데 정말 이게 야구가 이런 거예요. 사직에서 잘 치고 다른 구장에서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럼 사직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오스틴과 문보경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 LG 타자들에게 데이비슨과 감보아 처음 만나는 좌투수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갑자기 뭐 하나 홈런 쳐달라 하나 뭐 큰 거 쳐달라 이럴 수도 있지만 작은 거부터
단타부터 시작하고 볼넷부터 시작하고 2루타부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안타도 안타고 2루타도 2루타고 이게 좀 홈런도 문제지만 안타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또 장타도 2루타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과 문보경 결국에는 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직 원정에서 타격감을 회복하고 타자 친화적인 라팍에서는 홈런도 치고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된 만큼 분위기를 바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반드시 또 팀이 6월에 있었던 일들은 좀 6월에 끝내버리고 새로운 달을 시작해서 또 승리와 함께 위닝 시리즈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